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7월 9일부터 보름째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큰데다 전국적으로 시설 피해는 10,000건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피해 복구와 특별 재난지역 지원책을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의 긴급 안전점검 현장 찾아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구모분기점 부근에서 칠곡분기점 부근으로는 차량 증가로 인해 4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가까이 하면서 차간 간격 좁히는 모습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 위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감속 운행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상동교부터 차간 간격 좁히고 이후 계속해서 서행으로 이동하다가 침상교 나오면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검단로 검단공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중산 삼거리에서 신매 내거리 방향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범어 내거리 앞두고서도 신호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겠습니다. 호곡로 쪽으로는 구구터널에서 도곡 내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6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이상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6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천군 포구 실종자였던 60대 남성 한 명이 지난 금요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추가 발견은 없이 남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열흘째 지속 중입니다. 이들 2명은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로 실종된 60대 남녀입니다. 또 한편 대구에서는 팔거천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북구 팔거천 태암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하천으로 빠져 떠내려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팔거천 일대는 인력이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금호강 일대 드론 수색도 진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재산 피해도 집계가 좀 됐나요? 재산 피해가 많은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주택 339채, 공장 4곳, 종교시설 6곳, 복지시설 4곳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 축사 63곳이 침수돼 가축 11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도 3,7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번 호우로 대피한 주민 중 529가구 741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고 수주민분들도 하루빨리 대구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14박 15일 포상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한 걸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됩니다. 시신을 발견한 장병이 정신적 충격을 달래고 작전 목표도 조기 달성하려는 독려책이었다는 건데 지휘부가 이례적으로 2주가 넘는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한 건 해병대가 수색 성과에 너무 조바심을 낸 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단순히 포상휴가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애초에 해병대 수색 작전이 좀 무리였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중활동 경험도 많지 않은 포병대대 현장 지휘관과 대원들이 수중 수색을 하도록 떠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네. 부대원들에 따르면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대대는 육상활동이 대부분이고 최상병 역시 수영을 배운 건 훈련소에서 단 하루가 다였다고 합니다.
현장 지휘관 또한 수중 경험이 적은 가운데 수색에 동원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현장 간부 대부분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사급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원들에 따르면 종종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말했을 뿐 수중 수색을 말리는 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측의 해명은 있습니까? 해병대 1사단은 사단 차원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현장에 투입된 부대와 소방당국도 당초 물가만 수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들어갔다면 예하 부대별로 각자 판단해서 안전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단 차원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자세한 사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려보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고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지방하천 관리 부실은 수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정비 책임을 지다 보니 재정 문제 등으로 정비가 미흡했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이런 부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하천 승격이 그동안 쉽지 않았나 보군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하천은 12개고 국가하천 구역을 늘린 구간 연장까지 포함하더라도 17개에 그칩니다.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는 어렵지만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있거나 위험성 및 시급성이 큰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처 간 협의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수해 방지 목적 다목적 댐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전국에서 위험물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배송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울산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관계자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의심 신고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하고요.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대구도심 전역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는 73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행히 현재까지 위험물질로 밝혀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소포에는 화장품이나 머리핀, 목걸이 같은 저렴한 여성용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실적을 높이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대구경찰청 대테러 대응팀은 대만에서 발송된 소포나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은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시장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최호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넓은 공간에서 예쁘게 책방을 차리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0대 상인인데 이분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SNS에 이런 할머니가 계신데 사전을 갖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더니 누가 집에 갖고 계시던 영어 사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해드렸어요. 어떤 책들은 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내 좀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오픈마켓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있으면 저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고 저자들 모셔서 북토크를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책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아서 감동이 굉장히 서로가 많아요. 북토크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좋은 책들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서문시장에 꼭 오십시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북 지역 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앞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해병대가 좀 무리한 수색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맨몸으로 하천 수색을 벌인 것부터가 일단 무리한 거였죠. 구명적 교도 입히지 네. 않고 그런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해병대가 이제 사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에서 이게 수십 명의 민간인을 구조해서 그렇죠. 국민적인 좀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집중호우 때도 무리한 작전을 펼친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지난 18일에 이제 해병대가 처음 투입됐는데 투입되자마자 이제 실종자를 한 명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서 김윤기 기자가 이제 전해드렸지만 첫 발견자에게 14박 15일의 포상휴가를 줬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약간 군이나 경찰이나,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군이나 경찰 같은 조직에서 특히 성과를 냈을 때 보상하는 모습이 그전에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네. 현재 이제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 해병대 안전단이 호우 피해 이제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도 이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는 뭐 투입할 수 있지만 이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직접 하천에 들어가는 이 수색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앞서 백 기자도 언급한 것처럼 이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병사를 소모품으로 이 취급하거나 해병대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좀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해병대가 이 최수근 상병 이 사망 이후에 메시지를 SNS에 남겼는데, 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동참하게 되자 부모님과 동료들에게 그 자부심을 이야기했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해병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해병대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면서 이 해병대 내부에 있었던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덮으려는 이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만 이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병대 전체가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가 다 된 건 아닌데 경북 지역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응급 복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앞서 뭐 김윤기 기자도 이 설명을 했지만 네. 이 사망자 25명, 실종자가 여전히 2명 네. 남아 있습니다. 입원자가 10명이고 이 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전체 집계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1,007건의 피해가 집계가 됐고, 이 복구율은 56%입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나 교량은 75.3% 응급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 하천은 34%로 아직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뭐 상하수도 역시 93.9%로 이 대부분 복구가 됐지만 아직 미복구된 곳도 있고요. 네. 이 가축 폐사가 11만 7,900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 농작물과 농경지, 시설물 피해가 3,700헥타르로 집계가 됐는데, 이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이 집계는 덜 된 곳도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촌과 농촌 지역 피해가 정말 극심한데요. 지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에 정부가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부터 지원이 되고 있죠? 뭐 이제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주거. 먼저 중요하죠. 추진을 합니다. 네. 일시 거주 시설이 11가구 한 19분 정도 네. 확정이 됐고요. 장기 거주 시설에는 이제 38가구 64명의 주민이 이제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피해 지역 책임감을 또 이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 네. 20일부터입니다. 9개 시군에 4개 반 8명을 이제 운영하기로 했고요. 일시 대피자들의 이제 임시 주거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예찬에 일단 8동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 주택, 그러니까 반파나 전파되는, 또 침수되는 곳에 이제 안전 진단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이 네. 피해 복구 지역 책임관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재난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이 피해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피해를 다 집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재난을 당했는데 때문에 이 시군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데 일단 지역 책임관들을 파견해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받고 이걸 네. 직접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좀 입력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 피해 지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뭐 이런 제도가 좀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정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충분히 좀 체감할 수 있는 복구와 지원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말미암아 됐을까요? 일단 뭐 좀 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게 이 지정으로 가장 차이 나는 건 예산 지원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투입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은 지금 현재 근거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농어 임업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 네. 복구 비용의 80%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되는 거죠. 행안부의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 행정 규칙을 보면요. 네. 사망 실종자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1에서 7등급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차등이 되고 네. 8에서 14등급은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생계 지원금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인데 네. 이 농촌 지역에 어르신 혼자 거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62만 3,600원이 1인 지원된다고 가구는 합니다. 60만 원대. 네.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면적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뭐 실질적인 보상을 바란다고 할 때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자체의 국비가 더 들어가고 지자체가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이 피해 범위나 보상의 금액이 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치면 1헥타르당 3,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과수 피해가 있으면 네. 최대 지원 금액이 5,600만 원이거든요. 네. 사실 3,000평에 과수를 심어 놓으면 이 피해 액수를 산정해 보면 이보다 훨씬 넘어섭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농가에 뭐 대체적인 지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 네. 정부가 6개월 동안 30에서 50% 정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100%뭐 전액 경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농민 가운데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을 들었지만 조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네. 이 하우스 관리에 필요한 영농기자재는 보상도 안 된다. 네. 뭐 이제 앞서 천 기자가 얘기한 거와 좀 맥이 비슷하죠. 이런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 지원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거든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되니까 빨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상액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자연재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네요. 네, 정부가 뭐 예비비 등을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올해 아직 태풍도 남아 있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걸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020년 때 폭우로 이제 사망 46명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네. 3조 4,200여 원의 좀 복구 비용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해 총 복구 비용이 4조 1,000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심화하고 있고 태풍이나 폭설 등이 좀 잦아진다 이런 걸 감안하면 네. 올해 복구 비용이 202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좀 나오는데요. 네. 이번 수해가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올해 중에 또 재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비해서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의 예산 마련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인 좀 대책이 중요하겠죠. 네, 뭐 사상 유례 없는 극한호우다 뭐 이런 말도 나타났는데 이 기후 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 한마디만 하면
기후 위기가 수해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피해가 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행정 단계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구청이나 시청 가보면은 적극 행정 이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주민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주민에게 와닿는 행정이 진짜 행정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행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구시 교육청에서는 지난주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교육시설물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8일 대구 와룡산에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경원고등학교 체육관과 식당 등 일부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산사태, 낙석 붕괴 등의 위험 우려가 있는 40개 교회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1고등학교 점검에 동행했는데요. 네.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신호익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요 배수 상태는 확인 잘 하셨죠?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내려와서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늘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옹벽에 배관이 많다 보니 배수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시멘트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발라져 있는 게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균열되는 부분들을 업체를 통해서 보수 작업을 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보수 작업이 완료된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 보수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기술직 담당자인 저랑 그리고 학교 시설 담당자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육시설에 피해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급경사지랑 옹벽 등을 점검했습니다. 매년 계절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한 태풍이나 올해처럼 많은 강수량이 예보된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벽 주변 기초 부분이 침하되었는지 아니면 옹벽 전면부에 균열이나 돌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배수공 상태 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했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뭐 배수로도 그렇고요. 서유리 리포터가 직접 현장을 함께 둘러봤잖아요. 어땠나요? 일단 제가 방문한 날은 이제 폭우 다음에 폭염으로 날이 아주 더웠는데요. 네. 일단 제1고가 3층 건물 높이 정도로 지대가 좀 높고요.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민가, 노인 요양시설, 옷가게 등이 정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학교에서 수시로 유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련 업체에 연락해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대구 제1고등학교 주지환 시설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구에도 산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 소식 접하고 좀 어떤 마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도 이제 호우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각 학교들 안전점검하고 오늘 이제 제1고등학교에서도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네. 그 점검 진행해본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교육청 시설 주무관님과 현장 안전점검 사항을 토대로 학교에서도 이제 자체 점검을 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옹벽의 균열 부분이나 이제 뭐 절개지 같은 부분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이제 물을 먹었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까 아니면 뭐 넘어지지 않을까 기울어진 부분 등 그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을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게 기울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는 신속하게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본 이후에 그 수정 부분을 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피해가 발생될 만한 시설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며 주기적으로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네, 점검 장소인 제1고는 건물을 지은 지도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래됐습니다. 네, 1968년에 이 학교가 개교를 했으니까 한 55년 정도 흐른 거죠. 네. 그래서 경사진 옹벽을 직접 봤는데 배수관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비가 많이 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학교 옹벽 바로 옆에 위치한 옷가게에 가서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요. 네. 이어서 신호익 주무관에게 산사태 예방법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대구에서도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고등학교랑 붙어 있는 곳인데 불안함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근무를 한 지도 지금 7년이 넘었는데 학교 내 옹벽이 튼튼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네, 오늘 학교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또 했는데 또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별 이상도 없었고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검진을 한다고 하고 오늘 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안심을 하면서 근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철에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돌이나 흙들이 떨어져 내리는 등 산사태 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대피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자연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 점검에서처럼 자연재난에도 미리 대비해서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한 여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방에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면서요. 서유 리포터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 또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서 기상정보 수시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 24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